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1페이지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상속의 자유와 상속인의 선택권 뒤에 나오는 내용 써 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이제 단순 승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첫째 줄에 보시면 단순 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의무에 항상 중요시한다 그랬어요. 의무라는 것은 부채라 그랬죠. 그래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제한 없이 승계한다. 이걸 우리 단순 승인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채까지 다 받는 게 단순 승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해서 변제받을 수 있고,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어차피 아버지 빚이 자식한테까지 넘어가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으면 자식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단순 승인했을 때. 그래서 나번에 이제 법적 단순 승인이 있는데 1번 보시면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부채까지 자식한테 넘어간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떨 때 넘어가느냐 이거잖아요.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재산, 아버지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상속받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팔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정 단순 승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채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부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 팔아먹은 경우 또는 협의 분할한 경우 이때는 부채까지 넘어간다. 따라서 그 뒤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상속 포기의 효력도 없는 겁니다. 부채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 행위를 할 때 한정 승인은 할 수 있다. 다시 팔거나 협의 분할하면 단순 승인이에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 없이, 보통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차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팔았다 이면 모르고 차고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거야. 뭐는 안 돼요? 상속 포기는 안 돼.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했을 때는 한정 승인은 가능하지만 상속 포기는 안 된다. 이거 조심하시고. 바로 이번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가능 기간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안 한 경우입니다. 뒤에 이제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 나오는데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어요. 3개월 이내까지 한정 승인하고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상속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안 하면 그냥 단순 승인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죠. 3번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상속 포기했다고 볼게요. 상속 포기했으면 이제 아버지 재산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안 받겠다고 해놓고 이 이후에 어떻게 돼? 아버지 재산을 숨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포기했으면 깔끔하게 포기했지 왜 숨기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숨기거나 이러면 그냥 단순 승인으로 봐서 부채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포기가 이게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4번에 이제 단순 승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줄에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권리를 승계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의무가 문제잖아요. 빚을 떠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무제한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이 승인한 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뭔 얘기예요? 고려기간이라는 것은 상속 포기하는 요 3개월 요걸 고려기간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포기할 수 있는데 이때 단순 승인했다는 거죠. 단순 승인 해놓고
이때 가서 난 포기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다만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승인, 그리고 차기 강박에 의한 승인, 착오로 인한 승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1년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법적 대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기 강박이라는 건 뭐예요? 사기는 막 거짓말 쳤다는 얘기죠. 강박은 막 강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3번에 이제 한정승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으로 승인한 것이다. 뭐 말은 겁나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여기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다. 근데 아버지 부채가 15억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한정승인을 했다. 한정승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은 10억 있죠? 이 빚은 10억 한도로만 물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물어내요? 부채 10억만 물어내면 돼. 이걸 한정승인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받은 재산까지만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갚아도 돼요. 이걸 우리는 한정승인이다. 이렇게 있고, 한정승인의 요건이 나번에 있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런데 거기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도대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게 뭐냐? 첫째 줄에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엔드입니다. 동시 충족 조건이야. 동시에 충족되면 그날로부터 3개월이야. 왜 이렇게 됩니까? 만약에 1순위자인 상속인이 포기하고 2순위도 포기하고 3순위도 포기해서 4순위자인 사촌인의 반격적이 상속이 되면 사촌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이 포기한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 순서 온지도 모르고 벼락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채권자가 야 윗순위가 다 포기했으니까 네가 갚어. 이렇게 하면 그날 내가 상속인이 됐구나. 비로소 그때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사망한 날이 아니에요. 사망한 날하고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이런 거 있죠.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의 존재를 아는 날이 아니다. 빚이 얼마가 있구나. 이걸 안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이거 꼭 조심하시고. 이번에 고려기간은 첫째 줄에 있죠.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다. 고려기간은 그때까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고려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게 고려기간 3개월입니다. 3번에 이제 고려기간에 예외적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장이 안 되는데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단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승인을 하거나. 이게 뭐예요? 난 아버지 재산이 10억이고 부채는 한 8억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상속 받았어요. 재산이 더 많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더 많은 거야. 이거를 모르는 게 내가 중대한 과실 없이 그냥 실수로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빚이 8억이 아니라 20억이야. 그러면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상속인이 무능력자일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이 역시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어요. 무능력자는 본인이 직접 못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정승인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답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돼 있어요. 이 한정승인할 때는 그냥 한정승인 신고서를 법원에다가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신고서 낼 때 반드시
한정 승인할 때 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65페이지 라번에 그럼 한정 승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정 승인하면 상속 재산이 상속된 채무와 유증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이행 책임이 없고 변제 후 남는 금액은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이 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 한정 승인할 수 있다. 뭔 얘기일까? 우리 맨 처음에 한 얘기죠. 만약에 부채가 15억이었다. 그럼 이거 다 갚는 게 아니라 10억까지만 갚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정 승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한정 승인을 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의 권리 의무는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예? 상속인이 한정 승인했다.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결국은 갚아야지. 뭘로? 받은 걸로 갚아야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65페이지에 일단 상속을 한정 승인한 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우리 금방 한 얘기다. 그죠? 고려기간 안에 먼저 승인해버리면 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는 건. 그래서 다만에서 또 나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동의받지 않고 행한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사기 강박으로 했을 때 이거 안 되잖아요. 착오로 인해서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때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속 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거지만 상속 폭이는 뭐예요? 아예 안 한다는 거죠. 나 관심 없다는 얘기지. 네? 아예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속 폭이죠. 첫째 줄 보시면 상속폭이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소극적 재산이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부채를 우리는 소극적 재산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재산은 물론 적극적 재산까지 모두 포기한다. 포기 방법 보시면 첫째 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어디다 합니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3개월 이내에 한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한정 승인과 달리 재산 목록을 첨부하거나 공고나 최고 조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재산 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한정 승인은 뭐예요? 재산 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죠. 그래서 한정 승인과 상속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어요. 재산 목록을 첨부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므로 단순히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고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우리 이전 시간에 한번 했죠. 상속 포기는 사망하기 이전에 포기한 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어요. 상속 포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망 전에 한 거 다 무효입니다. 다음에 상속 포기에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대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포기하면 그냥 끝이에요. 없던 일이죠.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명확히 나와 있지요. 처음부터 상속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된다. 상속인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거의 주의할 점에서 나오겠죠. 자신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습상속받아. 이거 책에 틀렸습니다.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에요. 본위. 책을 고쳐주세요. 책에 틀렸어요. 본위상속. 본위상속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한정 승인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속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기하면 이 자녀의 자녀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직계 비속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자식,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도 포기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포기해야 돼. 이게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가로 2번에 포기한 상속분 있죠. 여러 명의 공동 상속이죠.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이런 얘기네.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 사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100억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얘가 상속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면 예목이 다시 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분이 50%,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거 100억이 그러면 50억, 50억 이렇게 가겠다. 그죠? 그래서 그 포기된 상속분 이거잖아. 포기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 상속분 비율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가로 2번에 네 번째 줄에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자녀는 대습 상속을 하지 않는다. 대습이 아니라 본인 상속이 되겠어요.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아까는 한정승인 나왔고 한정승인이 이때라도 이때 단순승인이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이때 포기 못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한 거 안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 또 나오잖아요. 3번에 상속 포기자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이 된 자가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속 재산을 자기의 고유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된다. 뭔 얘기예요 지금? 얘가 3분의 1이 말에 빌딩이라는 거지. 빌딩의 이 3분의 1이 얘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도 요것을 얘한테 넘어갈 때까지는 자기가 이거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 다 때려부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내 거 아니라고. 그래서 관리 잘 했다가 잘 관리해서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에 보험금. 야, 지긋지긋하게 나오네. 보험금 또 나옵니다. 보험금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수익자 거라고 했죠. 수익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포기했다는 것은 아버지 재산 포기한 거죠. 그래서 수익자가 자녀로 돼 있다. 그리고 그 보험은 자녀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도 보험금은 내 거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 제3절에 이제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유언의 설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1페이지의 1절에 유언 상속이 있습니다. 1번에 이제 유언이 뭐냐?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사람 죽을 때 써놓은 거니까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넘어가시고 뭐 유언의 필요성이 뭐냐? 그냥 잠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73페이지로 가 있습니다. 유언의 작성에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03번에 유언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유언의 기본 원칙. 가번에 유언의 대상을 보시면 유언은 법정 상황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법정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다. 즉 유언장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유언장에다가 막 쓰잖아.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 있는 걸 적어야 이것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쓸데없는 얘기 써놓으면 이것은 쓰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꼭 법에 있는 것만 적어야 돼.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73페이지에 블랙박스에 있는 겁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 있는 게 이게 9가지가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9가지. 거기 보시면 1번에 유증, 재단법인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 금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언 집행자의 지정 위탁, 그 다음에 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막 앞자 따서 쭉 외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앞자 따면 뭐 유죄 친인 후 분분해, 유죄 친인 분할이니까 분분해. 8번 보시면 유언 집행자의 지배, 9번에 신탁, 집신이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유증,
친인 후 분분의 집신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법에 맞게 앞자를 따서 9가지를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이번에 재단법인의 설립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내고 뭐 사단법인 설립이다. 주식회사 설립이다. 이게 다 꽝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입양이 나와요. 입양에 관한 걸 여기다 써봐야 이거하고 똑같아.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 나번에 이 유언은 요식행위예요. 즉 요식행위라는 게 뭐야? 법에 철저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법에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유언을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무효예요. 이걸 요식행위라 그래. 엄격하게 법에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번에 어떤 형식이냐. 두 번째 단락에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5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 뭐예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 이 5개밖에 없어요. 이 5개를 벗어난 유언은 무효야. 그죠? 그래서 거기 써있죠? 5개 방식에 어긋난 경우에는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지와 합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걸 우리는 요식행위라 그래. 딱 정해진 거 넘어가면 아웃이에요. 요식행위예요. 그 다음 답번에 유언의 효력 발생식 있죠. 우리가 유언이 뭐예요? 이제 유언하는 거죠. 1번에 첫째 줄에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 발생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언은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만일 해서 유언에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정지 조건이 있는 유언이라 그래. 정지 조건 있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게 정지 조건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유언은 정지야. 뭐예요? 유언에다가 조건을 걸어놓는 거야. 그 예를 한번 보세요. 딸이 혼인할 때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 조건을 걸어놨죠. 어떤 조건? 딸이 혼인해야 된다는 조건. 혼인을 해야 준다. 그리고 혼인할 때까지는 정지잖아요. 유언이 딸 결혼할 때 아파트 줘라. 이 얘기는 결혼할 때까지는 유언이 정지돼 버리죠. 그래서 결혼을 딱 하면 그때 아파트가 넘어가는 이것을 정지 조건이 있는 유언이라 그래. 이렇게 되면 언제 됩니까? 그 성취한 때가 효력 발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력은 유언은 사망한 때다. 정지 조건이 있는 유언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라번은 이제 유언의 능력이 있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일신전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능력자 제도가 정제돼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능력자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능력자도. 그래서 유언은 첫째 줄에 미성년자는 17세에 달하면 법정 대리인 없이 할 수 있고 한정 후견을 받은 자도 법정 대리인 없이 할 수 있고 성년 후견을 받아야 할 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한 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한정 후견을 받아야 될 자는 옛날로 치면 이게 한정치산자예요. 한정치산자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가끔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가끔. 이걸 우리 한정 후견을 받아야 될 자야. 성년 후견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도 제정신이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제정신이 오는 사람. 평상시에 제정신이 아니다가 이게 성년 후견을 받아야 될 자야. 이 사람은 의사 능력이 회복한 때. 언제예요? 하루 중에 가끔 제정신 왔을 때. 이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유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설사 법정 대리인이라도 유언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유언을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말 나오죠. 유언은 절대 대리가 안 된다. 설사 성년 후견을 받아야 될 자, 하루 왼종일 제정신 아닌 사람도 어쩌다 한번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 유언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제정신 안 돌아온 사람을 변호사가 옆에서 대리로 유언해 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리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04번에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이 있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면 이제 재산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1번에 이제 유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증이라는 걸 많이 나와. 유증은 첫째 줄에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언장에다가 야, 나 죽으면 내 재산 서울대학교에 줘라. 이렇게 유언을 내리면 이게 유증이에요. 유언으로 주는 거니까 이걸 유증이라 그러고, 이때 유언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라 하고 유언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가 유증자고 서울대학교가 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이러한 유증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유증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용어를 보면 여기 우리 아버지 있고 자녀 있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야, 내 재산 서울대에 줘라. 이렇게 서울대에다가 내 재산 줘라. 이렇게 유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유언으로 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유증자. 서울대학교 뭐예요? 수유자. 예, 우리 아들 상속인 있잖아. 상속인이 유증 의무자야. 이렇게 상속인. 이게 뭐예요?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일로 가버렸잖아 지금. 그죠? 용어를 좀 아셔야죠. 그다음 나번에 이제 유증의 종류가 있죠. 이제 유언으로 주는 것도 종류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증은 말이에요. 유언으로 주는 거죠. 유증은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우리 포괄자 우리가 어떤 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포괄 유증은 재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넘어가는 걸 우리 포괄 유증이라 그래. 특정 유증이라는 것은 재산만 넘어가는 거야. 부채가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뭘로 하는 거냐? 비율로 하는 거야. 비율이 뭐예요? 내 재산의 20%만 줘라. 내 재산의 50%만 줘라. 이렇게 비율로 주는 게 포괄 유증이야. 특정 유증은 특정한 재산을 주는 거야. 뭐 내 재산 중에 토지를 줘라. 내 재산 중에 아파트를 줘라. 이게 특정 유증이에요.